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눈총과 비웃음 속에서 자라난 한 폴란드 소녀가 결국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전차의 조종석에 앉게 된 사연입니다. 여자가 전차를 몰 수 있겠냐는 조롱. 그건 남자들의 몫이라는 벽 앞에서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그녀 앞에 나타난 한 대의 전차. 한국에서 건너온 강철의 자부심, K2 흑표. 이 전차 한 대가 한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이죠. 어릴 적부터 집안은 늘 전통적이었고 여성은 조용하고 얌전히 살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어요. 바비 인형보단 자동차 장난감을 더 좋아했고 어릴 적 아버지가 보시던 전쟁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다 전차라는 기계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 거대한 철덩어리가 땅을 박차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주님 놀이를 할 때 저는 혼자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전차 흉내를 내곤 했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강철의 울림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커가면서는 남들과 다른 관심사를 숨기게 되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친구들이 결혼과 육아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늘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강한 여성이 되어 제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당당히 서는 그런 인생을 원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고민 끝에 폴란드 육군에 입대 지원서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펑펑 우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돌리셨어요. 그 차가운 침묵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한 여성이 되고 싶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꿈꾸던 길이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 제 주변은 온통 남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여자가 왜 여기 왔지? 전차는 장난감이 아니야. 그런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더 이를 악물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마음도 없었거든요. 저는 보병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고 한겨울 야외 훈련에선 손이 얼어 감각조차 사라졌어요. 발가락 끝까지 얼어붙어 걸음조차 제대로 뗄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온 길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밤 침대에 쓰러져가며 다짐했어요. 끝까지 해보자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소수 정예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병과 지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차 조종수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TV에서만 보던 그 철덩어리, 제가 조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남성 중심의 구조 속에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더 많은 시선과 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면 이 일은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전차 조종수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차 조종수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이론 수업에서는 엔진 구조부터 무게 분산, 사격각도, 후방 지형 대응까지 복잡한 용어들이 빼곡히 나열됐고 실습장에선 겨우내 쌓인 눈밭을 기어서 통과해야 했어요. 남자 동기들은 몸이 버거울 뿐이라며 툴툴대기도 했지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여자가 이걸 끝까지 하긴 할까? 그런 눈빛을 외면하려 했지만 가끔은 속으로 울었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훈련을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부대에 특별한 전차가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최첨단 전차, 이름은 K2 흑표였어요.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산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차를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게 유럽 무기 체계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거든요. 더군다나 그걸 제가 조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손끝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으로 K2를 마주한 건 부대 전시 행사장에서였어요. 거대한 검은 차체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위풍당당한 포신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걸 내가 몰 수 있다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자 어딘가 전자식 장비에서 삑 하고 신호음이 났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조종석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내부는 마치 우주선처럼 정교하고 세련됐습니다. 모든 장치가 디지털로 작동되고 있었고 좌석은 제 체형에 맞게 자동 조절이 가능했어요. 이전에 훈련받았던 소련제 전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작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동 변속 장치, 디지털 시야 보정 시스템, 서스펜션 각도 조절까지 K2는 마치 저 같은 초심자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고 기동 연습을 시작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흥분해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전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좌우 회전도 고속 직진도 멈춤도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아온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K2라는 전차가 단순한 무기 이상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기술력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K-팝과 전자제품으로만 알려진 나라였는데 그들이 만든 이 거대한 전차는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K2 전차와의 첫 조우는 제게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감동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훈련장을 떠나 현실로 돌아오자 익숙한 차가움이 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동기들 중 몇몇은 대놓고 말했어요. 넌 그냥 보여주기용이잖아. 언론 행사니까 태운 거지. 어떤 이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늘 설명하고 증명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남자라면 당연한 자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늘 시험대가 되는 걸까요? 그날 밤 막사 침대 위에서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도 보병 훈련에서 체력이 바닥날 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울했거든요.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고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내가 예외이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K2 안에서 느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조작감, 지형에 따라 움직이는 서스펜션, 그리고 조종석에 앉았을 때의 묘한 안정감. 그건 단지 기계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위로였거든요. K2는 제게 어떤 조건도 성별도 따지지 않고 저를 조종수로 대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훈련장을 자처해 나갔습니다. 정식 배정은 아직이었지만 K2 운용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읽고 시뮬레이터에서 혼자 훈련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정비병들에게 부탁해 전차 하부 구조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아한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는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놀라움도 보였어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정비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도 여자가 전차 조종수라길래 좀 놀랐는데 너 진짜 잘하더라. 그 말은 짧았지만 제겐 세상의 편견을 조금 부순 듯한 희망이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그들도 바뀔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남들과 비교하고 눈치를 보고 억지로 어울리려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중이다. 그 길이 힘들어도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여성 전차병이 아니라 전차병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K2는 그 꿈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K2 조종석에 앉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 안에서 느꼈던 평온함과 확신, 그것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종이 쉬운 전차라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좋아서 내가 편한 거겠지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K2 전차는 단순한 탈것이나 무기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조종사의 의도를 예측하듯 움직이는 그 감각은 매번 새로운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것은 이 거대한 철의 몸집이 가파른 언덕길에서도 부드럽게 올라가고 비포장도로에서도 놀랄 만큼 흔들림 없이 전진한다는 점이었어요.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서스펜션, 고속주행 중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차체 균형, 정교한 디지털 계기판과 실시간 전장 정보 전달 시스템까지 말 그대로 전차가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병기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겨울 훈련 중 눈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전차를 몰고 가야 했죠. 다들 긴장했고 혹시나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K2는 마치 도로 상황을 알고 있는 듯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마치 그 전차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라는 존재를 지탱해주는 강철 같은 존재. 그게 바로 K2였습니다. K2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소비 문화의 국가가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집요한 연구력 그리고 정밀한 설계 철학을 가진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은 무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이 방탄 세라믹을 개발해냈다고 하더군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장갑, 환경 적응형 궤도 시스템, 심지어 극저온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전차, 고무 패드까지 이건 단순한 스펙의 나열이 아니라 생존과 효율, 실전 감각을 모두 계산한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강한 이유가 있는 전차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걸 만든 나라라면 참 대단하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지 무기를 잘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밀한 기술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것이 K2를 통해 저에게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신뢰하는 것이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지 여성이 전차를 몰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K2와 같은 기술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철의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만들어낸 정성과 신념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진짜 기술의 무게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은 조용하지만 일정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군 전시 행사 그곳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K2 전차를 조종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군 고위 관계자들과 국방 산업 관계자, 언론, 심지어 외국 무관들까지 지켜보는 자리였어요. 단지 조종수가 아니라 여성 조종수로 주목받는다는 것이 저를 더욱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지휘관으로부터 마지막 브리핑을 받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괜찮을까? 실수하면 안 돼. 모든 훈련을 이수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처음 전차에 탔던 날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조종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의 저음이 온몸을 울렸어요. 익숙한 진동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행사장을 둘러싼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중 몇몇은 환호였지만 또 다른 시선들은 과연 여자가 할 수 있을까라는 평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심지어 뒤쪽에서 들리는 속삭임도 있었어요. 그냥 보여주기겠지. 그 말이 들리자 순간적으로 목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속도를 줄이며 멈출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그대로 페달을 더 깊게 밟았어요. K2는 마치 제 결심을 읽은 듯 묵직하면서도 단단하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울퉁불퉁한 야지 위에서도 서스펜션이 완벽히 균형을 잡아주었고 곡선 구간에서는 전차가 마치 유영하듯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저는 마침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요. 행사장의 마지막 시연 구간은 가장 까다로운 굽의 언덕과 급제동 코스였어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절하며 전차를 멈췄을 때 조용했던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손을 조종기에서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지 조종을 잘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도 몰랐던 내 안의 벽을 깼다는 감정, 그것이 밀려왔거든요. 전시가 끝난 후 한 장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소. 당신은 보여주기용이 아니야. 진짜 조종수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됐어.
보여주지 않아도 돼. 나는 나를 증명했으니까. 그날 밤 막사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보았습니다.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낯선 무대, 낯선 기술, 낯선 시선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K2라는 전차와 함께 걸어온 이 길 위에서 저는 이제 비로소 군인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전시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정비창 근처에서 혼자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눈총을 받으며 외따로 다녔던 저였기에 늘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거의 말을 섞지 않던 남성 동기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K2 조종할 때 시동 체크는 어느 순서로 하세요? 순간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첫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로 몇몇 동료들이 K2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하나둘씩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병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여자라서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너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제가 먼저 뭔가를 바꾸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K2라는 기술이 먼저 다가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그 경험이 제 안에 있는 용기를 일깨워준 덕분이었어요. 그 기술의 정밀함과 안정성,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는 단지 군사 장비의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가는데 중대장님이 식판을 들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음과 격려,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느껴졌어요. 저는 겉으로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이게 변화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K2는 단순히 강하고 빠른 전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의 끝에서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이끌고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창한 문장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에 더 넓게는 이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제게 여자라서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증명했거든요. 기술과 진심이 만나면 사람은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건너온 전차 K2였다는 사실을요. 매일 아침 K2 앞에 서면 저는 이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자 편견을 무너뜨리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처음 K2 전차를 만났을 땐 그저 한국이 만든 좋은 전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용적이고 강하고 조작도 편리하니 좋은 장비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이 기술, 대체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만든 거지? 한국은 전쟁도 오래전에 끝난 나라 아니야? 그 말에 정비사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야. 휴전 상태일 뿐이지. 북한하고.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그 나라에서 만든 무기에는 단지 전투력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쟁의 위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현실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철저한 계산, 그리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견뎌낸 집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계적 완성도뿐 아니라 기술자들의 땀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K2의 세부 장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부품 하나에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됐는지, 왜 방탄 세라믹의 밀도를 낮추면서도 강도를 3배나 높였는지, 모두가 생존 가능성과 현실 전장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지금껏 저는 여자가 전차를 조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우리는 이 무기를 운용하는가? 우리는 어떤 기술과 가치 위에 서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 군복의 무게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K2는 그 강철의 무게를 통해 저에게 군인이란 무엇인가를 조용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명령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선택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전차를,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작은 반도 국가,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생존을 고민해야 했던 나라, 그 현실이 철처럼 단단하고 치밀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 무기가 저 같은 사람에게 또 다른 꿈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전차 조종수라는 타이틀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K2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웠고, 기술이란 단지 기계가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먼 나라였습니다. 어릴 때 본 몇 편의 한국 드라마, 친구들이 열광하던 아이돌 그룹, 그리고 전자제품 광고 속 브랜드 이름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강철 덩어리 K2 전차는 단지 기계가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가진 철학과 기술, 그리고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지금 대대적인 전차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의 K2가 들어왔다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예상했지만 결국 선택된 건 한국이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은 진짜 전장을 알고 있었다. 저희 상관이 회의 중에 했던 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겐 강하게 박혔어요. 저도 이제야 그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K2가 처음 폴란드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과연 실전에서도 쓸 수 있을까? 아시아 제품이면 싼 대신 약한 거 아냐?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막상 운용을 시작하고 그 기술과 성능을 직접 체험한 지금 폴란드군 내에서 K2를 폄하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걸 만든 나라와 더 많은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전차를 좋아해서 군인이 되었고 우연히 K2를 배정받은 병사일 뿐인데 어느새 사람들은 저를 K2의 상징적인 조종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하고 신병 교육생들 앞에서 전차의 구조와 조종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자부심이라는 것을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준 기회를 제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 연결고리 속에 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주변 동료들이 점차 저를 통해 한국과 K2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한국, 거기 어디더라?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K2 말인데 내부 온도 조절 기능이 정말 그렇게 정밀해? 라고 묻습니다. 작은 호기심들이 연결되고 존중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기술이 국경을 넘어 감동을 주는 순간이란 이런 거구나. 이제는 단지 제가 K2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K2가 저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기술이 폴란드라는 땅 위에 단순히 뿌리내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저는 이제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군대에서 가장 힘든 건 체력도 아니고 훈련의 강도도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진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고립이었어요.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감정, 그런 외로움이 사람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입대 후 줄곧 혼자라는 감각 속에 버텨왔거든요. 하지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난 뒤 함께 K2를 운용하던 승무원 동료가 헬멧을 벗으며 제게 말했어요. 오늘 너 없었으면 언덕 구간 못 넘겼을 거야. 판단 빠르더라. 처음 듣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짧은 칭찬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제 옆자리에 먼저 앉는 동기들, 점호 후 장난처럼 던지는 내일도 너 운전해 줄 거지? 훈련 중 제가 전차에서 내려올 때 누군가 대신 손을 내밀어주는 그 자연스러운 동작들,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저를 이제 우리 중 한 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런 순간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어요. 전차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위기 상황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전우가 되어갔습니다. 전엔 내가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저를 믿고 먼저 명령을 맡겨요. 여기서 좌측으로 꺾어. 내가 감 잡았으니까. 그 말 속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달라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전보다 더 많이 웃게 되었고 스스로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저는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의 저는 함께 있기 위해 행동하고 있어요. 그 변화는 어느 누구도 제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 자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야간 훈련 중 엔진 이상으로 차체가 멈췄던 일이 있었어요. 주변이 어두웠고 눈보라까지 몰아쳐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전차 정비병과 조종수 그리고 저 모두가 말없이 손을 맞대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날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어. 왜냐면 우리에겐 내가 있으니까. 그 말은 제가 지금껏 들은 어떤 찬사보다 따뜻하고 강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전차라는 건 혼자 몰 수 있는 게 아니며 그 안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K2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강한 무장이 아니라 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꿈꾸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차 조종수는 남자들만의 자리라던 수많은 시선들, 조롱처럼 들리던 말들, 그리고 혼자서 싸워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걸어온 길 위에서 저는 지금 이 전차 위에 서 있어요. 강철로 이루어진 K2의 차체는 제게 무거운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든든한 방패였고 꿈을 실현시켜준 따뜻한 동반자였습니다. 오늘은 부대의 정기 시연 훈련이 있는 날이에요. 저는 전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조종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온몸을 감싸며 이젠 익숙한 그 울림이 제 가슴 깊은 곳까지 다가와요. 전에는 이 떨림이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실감입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관측 장교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풀고 K2를 앞으로 움직여요. 전차는 마치 저와 한 몸이 된 듯 매끄럽게 속도를 올려 언덕을 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침착하고 담담해요. 마치 일상을 걷는 듯한 마음으로 저는 이 철의 거인을 이끌어 나갑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전차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맑고 하얀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전우 몇 명이 전차 주위를 돌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젠 더 이상 제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서, 한 명의 동료로서 이 부대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벅찹니다. K2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충격, 기술이 사람을 위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 그 모든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니라 가능성과 믿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존중을 담은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제게 전차를 준 나라가 아닙니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전차는 제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장비가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진심이 담긴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새로운 훈련도, 새로운 무대도, 새로운 시선도.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곁에는 늘 K2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K2 위에 앉아 조용히 웃습니다. 이 강철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을 운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저는 그 길을 똑바로 당당히 달릴 것입니다. 안나 코발스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K2와 함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